제가 이 컴플렉스를 파트를 맡은 거를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콤플렉스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불구하고도 저조차도 이 콤플렉스를 뭐라고 이해하고 있지? 콤플렉스를 은유적으로 저 표현해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작은 악마래요. 요정이고 우리가 이제 신화적 주제라든가 동화나 이런 그 주제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그런 요정들의 실체 있잖아요. 그런 실체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운유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에서 떨어져가는 부분 정신인데 왜 이 전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 부분 정신의 기원들은 어디서 나오겠느냐? 흔히들 어떤 외상적인 충격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거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한다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물으면 우리 얼른 생각 안 나잖아요. 그치? 나의 장단점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떠오르면서 난 또 이런 측면을 또 좋아하고 이런 측면을 또 되게 싫어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른다. 그래서 딱 하나로 나를 정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가 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고 어, 여러 개의 인격체를 가진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 또 이런 질문. 스스로 내가 나를 봤을 때 정말 나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정말 이 나야? 이런 경험? 이런 물음도 되게 어렵죠. 이거는 또 왜 어려울까요? 좋은 모습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대체로 조금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겠죠. 이해가 안 가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얼른 안 되는 이유는 방어가 딱 나를 막아버리는 거죠. 방어 기제가. 그래서, 이 얘기 하면 좀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예 이 얘기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면서 방어 시스템이 탁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 얘기 딱 떠오르면 얼른 또 방어 시스템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말하기가 어렵다. 관찰자와 이 피험자가 이렇게 단어 연상 실험 조건을 만들어서 그 단어 연상 실험을 하고 있는 이미지죠. 그 그림인데, 단어 연상 실험에서 컴플렉스를 발견했다. 자, 컴플렉스 학설. 융의 분석 심리학이라는 이름 이전에 컴플렉스 심리학이라고 불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융은 이 컴플렉스를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컴플렉스 학설이 이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학의 그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리학에서도 관찰자가 어떤 실험을 할 때, 관찰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리 나온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도 인정을 했다. 그런 마당에 하물며 정신을 실험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관찰자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관찰자도 어떤 자신의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피험자도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플렉스는 관찰자도 아니고 피험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이 똑같이 세팅된 그 실험 조건에 뭐가 끼어드냐면 이런 컴플렉스로서의 심리적 조건이 끼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원래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뭐가 반응 실패고 뭐가 오류다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을 정신을 실험하려고 했을 때 다시 컴플렉스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심리적 조건으로 끼어들었다라는 전제하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정신을 실험한 게 아니라
정신이 실험을 방해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선생님들 그거 생각나죠? 우리 옛날에 자석 가지고 철 이렇게 S극, N극 하면서 철이 쫙 모여드는 참 재밌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배열이다. 배열. 컴플렉스의 배열. 이 정의를 한번 보면은 배열이란 외적 상황에 의해 특정 내용을 모으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사람을 건드릴 만한 자극이 왔을 때, 이 내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쫙 모이는 준비하는 정신적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 방식으로 반응할 준비 태세, 이게 배열이다. 저 배열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제 뭐 어레인지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딱딱딱딱 배열되는 단어 외울 때 이제 그걸로 이제 외우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컨스텔레이션 해가지고 별자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레인지먼트 하면은 뭔가 딱딱딱 배열되는 거에서 이렇게 존재로서의 배열,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별자리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단순히 이 배열은 그냥 딱 존재로서가 아니라 뭔가 준비태세, 작용을 일으킬 것, 뭐 이러한 거에 대한 배열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제성을 띠고 있죠. 이것은 자발적인 과정이다. 의식의 자발이 아니죠.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배열되다. 라는 표현은 사람이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일종의 기다리며 준비하는 상태에 관계됨을 말한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했는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면은, 나들이를 가잖아요. 체험학습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여자인데, 초등학생이었는데, 얘는 이제 너무너무 질투가 많은 애예요. 욕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애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잘난 애가 있으면 꼴을 못 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잘해. 왜 선생님한테는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지. 자기 이쁨 받으려고. 어, 그래서 근데 그 또래 애들 중에 불행한 아이가 하나 있었죠. 걔는 되게 왜 이렇게 보면은 여자아이가 피부가 하얗고 여리여리하고 좀 길쭉하게 생겼어요, 애가.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애들 뭐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뭐 하면은 뭐 보호 본능 생기고 이뻐 보이고 왜 그런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리 최은정 쌤이 좀 그런 과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애가 생김새도 그랬지만 이 심성도 약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평범했는데 강한 애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약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맞짱 뜨고 그러질 못했어요, 애가. 근데 이 센 애는 좀 시커멓고 등치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하여간, 얘네들 또래에서는 이 약한 애는 걔가 참 공포였을 것 같아요. 그 또래 있을 때는. 그래서 그 환경이 학교에서도 만나, 주일학교에서도 만나, 참 힘들었겠다 싶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체험학습을 갔는데, 선생님이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때 사진을, 그 찍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인화해서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센 애가 옆에 애를 쥐잡듯이 노려보면서 손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정말 때리진 않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 보고, 이걸, 그냥 웃고, 너무 빵 터져갖고 이제 웃었는데, 이 미운 아이가 자기 옆에 있으니까 자기 컴플렉스가 얘는 이렇게 확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확 나오면서 스스로 배열이 된 거지. 스스로 배열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준비태세. 그렇게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강조된 컴플렉스.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우리가 컴플렉스를 어떻게 발견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단어 연상을 통해서 융은 이 자율성에 대해서 봤단 말이에요. 정신의 자율성, 의식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컴플렉스를 발견했는데, 어, 그렇게 컴플렉스가 어떻게 드러나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강조된 컴플렉스. 지연된 반응, 시간, 그죠? 자극어가 있을 때. 자, 엄마는 어때요? 라고 하면은, 아유, 우리 엄마는 정말 이런 부분이 참 칭찬할 만해요. 라는 게 좋은 마음으로 있으면 얼른 그게 떠오를 텐데, 도덕적으로도 안 맞고, 칭찬할 것도 없고, 난 이런 것들이 싫고 하면은 얼른 한마디로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연된 반응 시간.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어적 반응이 또, 검사의 기준이 하나 되는데, 이 방어적 반응에서 아까 우리 함정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말로 잘 포장을 한대요, 얼른. 얼른 말로 잘 포장하는데 그게 감쪽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표가 나요. 왜냐면 그 부분만 얘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서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 뭐 지금은 현대인들 뭐 대체로 다 그렇지만, 융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아무래도 집안일을 하는 여성들이 좀 지적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렇게 짧게 짧게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아, 그거는 하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묘사하듯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뀔 때, 서술어, 이렇게, 명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술어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 이제 그렇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강조된 컴플렉스가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항수가 많이 있으면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아까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나중엔 다르게 대답하거나, 기억에, 없어져 버리거나, 어떤 오류가 생기는 것들을 발견할 때. 선생님들은 그런 적 없나요? 나는 우리 이제 우리 최은정 선생님, 우리 교수님 못 봤지만 우리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교수님은 세미나를 할 때 테이블에 테이블보가 쫙 깔려 있어요. 그 상아색 테이블보가 쫙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먹을 걸 가져오거나 아니면 먹을 게 이렇게 좀 있잖아요. 과자들, 음료 뭐 이런 게. 그러면은 이제 세미나 긴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옆에다 과자 이렇게 놔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먹으면서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쏟는다. 그러면 교수님이 많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써두면 아이고 그러면서 휴지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잘 모를 때 그렇게 하는데 교수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배우면서 제자로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했어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사람이 뭐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강의를 하는데 핸드폰 소리가 울려. 그러면 저기 그만 강의하라 그런다, 강의하라 그래. 이제 이러면서 그 실수를 항상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했어, 그렇게. 우리 아까 오미 선생님 소리 안 나와. 하면 선생님 화면 꺼져. 다 이게 다 이제 다 꺼리야, 이런 것들이. 이런 실수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 쏟았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것도 뻘건 주스를 쏟았네. 그래가지고, 순간,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당황한 일이 아니잖아. 교수님도 반 농담처럼 그렇게 하신 건데, 근데 저는 옛날에 실수를 하면은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실수와 바로 비난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쏟아지면은, 어, 이제
내 안에서 비난하는 무언가들이 쫙 준비태세가 되었었겠지. 그래서 배열이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일어나고 휴지 이렇게 막 해갖고 교수님 성격 아니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 내가 크게 쏟았어요, 그거를. 조금 쏟은 게 아니라. 바닥 닦고 막 이렇게 닦는데 그 다 닦일 때까지가 그렇게 막 삐질삐질 땀이 나는 거야, 그게. 그랬고, 이거는 이제 교수님하고 사실은 상관없이 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쫙 올라왔다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조금 그러더라고요. 자, 컴플렉스의 정체를 한번 봅시다. 그림 되게 촌스럽죠? 컴플렉스의 특징, 근데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경험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고 그 기억에는 감정이 묻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과 감정이 함께 만나서 하나의 태도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억, 감정, 태도 이것의 한 덩어리가 정동으로서의 어떤 한 덩어리다. 감정 덩어리다. 이것이 바로 컴플렉스다. 그러니까 이 감정 덩어리가 내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라고 불릴 만한 내 거지만, 이게 피에르 자네가 발견한 것처럼 떨어져 나가서, 정신에서 떨어져 나가서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더라. 라는 걸 컴플렉스다라고 이제 융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의식과 컴플렉스. 아까 분투가 어둠,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그 어둠이라고 했고,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의 가장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무의식이 모호했다가, 융이 컴플렉스를 발견하면서 그 정신의 어떤 그 독립적인 실체, 구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의식이 흐리멍텅하고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컴플렉스로 인해서 무의식을 보게 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귀령신앙 이런 것들은 무의식의 컴플렉스 구조에 관한 인류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자, 이게 이제 이 밑에 컴플렉스 요 꼬불꼬불한 요런 길 가라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죠. 그러나 무의식으로 가는 진정한 왕도는 컴플렉스다.